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6월 15일 적중 예상 특강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적중 예상 특강은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해설 강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 안 푸신 분들은요.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받아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들었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이죠. 우리 파트 1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장면, 어떤 구도의 사진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진을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죠. 그럼 사람의 동작으로 갑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영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출제자가 쓸지 모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보는 거고요. 대략적으로만 볼 겁니다. 왜냐하면 파트 1에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 정답을 듣잖아요. 딱 들었을 때 이 장면을 여기 포인트입니다. 대충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답이 나오거든요. 대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구석구석에서 내지 않는다는 거죠. 좀 큼지막하게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서 사람 뭐 하고 있죠? 뭐 일단 뭐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해도 되겠고요.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들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고, 뭐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다 해도 되겠죠. 혹은 마이크에 대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뭉뚱그려서 뭐 일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복장과 물건인데요. 우리 복장 조건은 정유민 씨라고 하거든요. 정유민 씨입니다. 정장, 유니폼, 민소매예요. 지금 정장 아니고 유니폼 아니고 민소매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일상 복장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외에 물건 갑니다. 좀 전에 말했던 헤드폰, 마이크로폰, 그 다음 무슨 종이 같은 거, 스피커들 있고 모니터, 키보드 이런 애들을 다 컴퓨터 이렇게 불러도 되겠고 기계다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럼 이제 책상 같은 거 있고 느낌이 실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뭐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스튜디오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배경입니다. 그냥 실내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튜디오인지 뭔지 회사인지 이거는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해 놓고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아마 여러분이 다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답은 완전합니다. 오답은요 꼬투리가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그냥요는 없는 거예요. 얘가 1에서 오답입니다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답을 고르더라도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리뷰를 통해서 고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 스크립트를 보시면요. She's writing on the piece of paper. 자,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종이도 있어요. 근데 왜 오답이죠? 그렇죠. writing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오답의 이유, 꼬투리, 근거를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She's placing a speaker on the desk라고 하는데 지금 여자도 있고 스피커도 놓여 있고 책상 위에 있고 틀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키워드는 맞는데 오답이냐? 주체가 다르죠. 스피커는 지 혼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여자가 놓는 중이다 라고 해서 오답이 되는 거고 우리 place 같은 경우는 장소 말고도 놓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자, put, locate, lay 이런 단어들도 어딘가에 내려놓는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는요. She's talking into a microphone. 지금 여자도 있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마이크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꼬투리를 잡을 게 없죠?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he's typing on a keyboard. 여자도 있고 키보드도 있는데 이건 A랑 똑같죠? 타이핑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과 오답을 여러분이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요.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요 사진 하나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A, B, D는 오답이란 말이죠. 근데
다른 장면에서는 A, B, D도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좀 해보는 겁니다. A는 과연 어떤 장면일까? 여자가 뭔가 종이 위에 쓰는 장면이겠죠? 그럼 뭐 상상하면 돼요? 이런 장면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뭔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 장면 정도가 되겠죠. 이 사진이 나오면 이때는 A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겠죠. 여자가 책상 위 스피커를 지금 내려놓는 중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진에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D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이 장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여자가 키보드 타이핑을 치는 장면이겠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이 한 문제를 풀었지만 사진 몇 개를 공부한 거랑 같은 효과죠? 4개를 공부한 거랑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있냐 없냐를 봅니다. 근데 솔직히 아마 뭐 어딘가를 보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토익은요 되게 요만한 거를 가지고 찾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동작 안 볼 거고 복장 당연히 안 볼 거고 물건 봅니다. 자동차들 보이고요. 이런 아치가 보이죠? 그죠? 아치, 그 아치 말고 arch라고 있죠? 요 아치가 있습니다. 뭐 따지자면 이게 다리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솔직히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네요. 도로가 있고요. 요거 외에 특별히 물건이라든지 장소 배경 더 볼 게 없죠? 야외 정도만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자동차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드라이빙 하고 있네요. 요 정도만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문제를 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완벽하게 내가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제자가 뭘 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봐두고 스크립트를 들으면서 판단을 내린다. 이 정도로만 가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a tree is being cut down by walkers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being이라는 건요. 발음이 길어요. 삥삥삥 하지 않고요. being cut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리듬 한번 들어볼게요. A tree is being cut down by workers. 그쵸? being cut 하지 않습니다. being cut이기 때문에 요거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being pp라고 하죠. 요때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중이다거든요. 솔직히 이 A는 되게 친절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요거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써줬다라는 건 완전 착한 겁니다. 나무 사람이 자르는 중입니다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나무는 있는데 자르는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럼 요거랑 요거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우리 이 B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똑같은 형태죠. A building's windows are being washed. 봤을 때 이 건물의 창문들이 닦임을 당하는 중이답니다. 지금 이번에는 사람을 안 썼거든요. 요 뒤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가 창문을 사람이 닦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사실 되게 보편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창문들인데 왜 어를 붙였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얘는요 이겁니다. buildings예요. 한 건물에 창문들이 닦여진다. 약간 요즘은 많이 쓰는 이 표현, 문법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문법이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뭘 더 많이 볼 수 있냐면 이 친구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The windows of a building. 창문, 이 건물의 창문들이 are being washed. 이 표현이 토익에서는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종종 리딩 같은 경우, 특히 팝5쯤에서는요. 요런 거 고난도 문제로 문법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리스닝 하는 김에 리딩도 하나쯤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C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traffic이네요. traffic이니까 이런 교통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assing, 지나가는 중입니다. underneath가 뭐죠? 아래쪽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표현은 under가 되는 거겠죠. 자, 뭐 아래? archway, 요거겠죠? 이 arch.
이 아치형을 말하잖아요. 요 밑에를 지나가는 중이다. 이거는 딱히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one of the lanes입니다. 이 lane도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리스닝에서는요, 솔직히 라인과 레인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뭐 길쭉한 거, 길 같은 거, 줄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팝5입니다. 항상 우리 토익커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죠. 팝5에서 요거 함정 많이 나오는데 라인과 레인이 있어요. 여기서 라인은 한 줄짜리를 말하는 거라면 레인은 줄과 줄 사이에 있는 차로를 말하는 겁니다. 차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요거는 라인이 되는 거고요. 요 애들은 레인이 되는 거겠죠. 이거 여러분이 구별하세요. 그래서 라인을 그리면 레인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레인 중 하나를요 blocked off to cars 막았단 말이죠. 막았어요. 지금 근데 뭐 차로 막은 거 없겠죠. 막았다는 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건데 잘 지나가고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겠죠. 막은 게 없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기로 했죠? 얘네들 지금 A, B, D는 오답이지만 얘네가 정답이라면 어떤 장면일까를 생각해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A입니다. 이 장면이죠. 나무가 있고요. 지금 이 워커들이 같이 잘라내고 있는 요런 장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건물 창문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닦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로를 지금 막아놨죠? 좀 보세요. 여기는 차들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지금 막아놨잖아. 요런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 실제로 이 적중 예상 특강 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몇 개, 사진 몇 개? 8개를 공부한 효과를 여러분은 갖고 계시다. 항상 가성비 기억해 주세요. 자,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파트 2에 포인트가 있어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잘 듣는다라는 건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듣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되게 궁극적인 단계거든요. 우리 아직 궁극적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잘 들리는 평균 3단어 정도 들을 겁니다. 뭐 짧으면 2단어도 되고 좀 길면 4단어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 3단어 정도고요. 가장 잘 들리는 3단어입니다. 얘는 언어예요.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분명하게 발음을 하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Number 3. When did you begin working here? 잘 들리시죠? 일단 첫 단어가 의문사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다음 begin 시작했니? 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 겁먹다 보니까 막 의문사 들리면 의문사 가지고 막 패턴화해서 가야지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요즘은 이런 패턴화된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도 공부할 때 요건 의문사, 요거는 요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패턴 기억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게 옛날엔 좋았죠. 단어를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는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정답 패턴은 없느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말로 이 질문과 대답을 해석을 하시잖아요. 해봤는데 우리말로 대화가 되면 정답이고 안 되면 오답이에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도와주는 조금의 스킬이 뭐냐? 의문사로 시작하면 yes, no 대답이 안 됩니다. 왜? 우리말로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발음 영어가 안 좋아합니다. 토익도 안 좋아해요. 흔히 유사 발음 오답이라 그러죠. 요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언제 시작했어? 1. A. I can start next week. B. My firm is also located in Bristol. C. I was hired 2 years ago.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봤을 때요, 지금 또 언제 일 시작해서 여기서 그랬는데 지금 you라고 물어보면 우리 보통 나라고 대답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begin 똑같은 거 쓰기 싫으니까 start 썼거든요. 언제니까 시간까지 썼거든요. 이 요소들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정답이 돼요. 너 언제 일 시작했어 여기서? 전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언제 일 시작했냐고. 다음 주에 할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돼서 오답인 거예요. 요소가 아니라 얘는 그냥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동문서답 중이에요. 그래서 오답인 거예요. 자, B는요. 너 언제 일 시작했었는데 우리 회사는 브리스톨에 있대잖아요. 이것도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오답에 어떤 꼬투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이 자체가 오답, 내용이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되게 고마운 문제죠. 왜 보기 3개인데 앞에 2개가 벌써 오답이에요. 그럼 C, 월 이렇게 나와도 C는 무조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봤더니 나는 언제 고용됐어요? 2년 전에 고용이 됐다 이거죠. 고용이 됐다는 건 2년 전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내가 일을 시작했든 내가 이 회사에 고용됐든 같은 표현을 쓴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또 일을 시작한 거랑 고용된 거랑은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여러분 듣고 우리말로 해석해서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 파트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단어랑 수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관계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한번 쭉쭉쭉쭉 가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가장 잘 들리는 한 3단어나 4단어쯤 드는 겁니다. 질문 먼저 갈까요? Number 4. Could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요즘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현장 강의를 할 때 항상 이제 에어컨을 켜고 있거든요. 너무 더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에요. 야, 뭐 좀 해줄래? 근데 에어컨 좀 켜줄래? 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우즈 쿠즈 플리즈로 시작하는 경우는 부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듣고 얘는 지금 요청을 하는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석은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듣고 에어컨 켜달라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어컨 좀 켜줄래? 이겁니다. 그럼 이걸 듣고 부탁이구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에어컨 켜줄래? 그거 가지고 대답만 찾아보자고요. 뭐가 정답이죠?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입니다. 볼까요? A. The signs were installed yesterday. B. Yes, it's getting too hot in here. C. There are many terms in the contract. 여러분이 영국 발음을 들을 때 혹은 조금 빠른 발음을 들을 때 되게 긴장하시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 문장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언어입니다. 말이 빨라질수록 정말 중요한 건 분명하게 발음을 해줘요. 자, A부터 한 번만 더 들을 건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리는 단어가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A. The signs were installed yesterday. B. Yes, it's getting too hot in here. C. There are many terms in the contract. 딱 보니까 들리는 단어들이 한 3개 정도씩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sign, install, yesterday란 말이에요. 능동수동 고민하지 마세요. 영어는 능동수동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별로 안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냥 sign, 설치, 어저께란 얘기죠. 에어컨 켜줄래 그랬는데 sign, 설치, 어저께 말 되나요? 안 되거든요. 대화가 되지 않아서 오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인은 흔히 표지판 세워놓는 거 있죠? 그거를 말하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banner라고도 합니다.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헷갈려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생긴 게 조금 다르다. 요거 이미지 잡아주시고요. 우리 B 같은 경우 yes 들어갔습니다. 일반 의문문 같은 경우는 yes, no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부정 의문문 같은 경우는 한국어랑 약간 반대로 yes, no를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애초에 빼버리는 겁니다. yes는 빼고 가는 거예요. 에어컨 좀 켜줄래? 그랬더니 It's getting too hot in here. 여기 안에 계속 더워지고 있네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더워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켜자는 얘기인 거죠. 우리 에어컨 좀 켜줄래? 여기 덥다. 그 말은 에어컨
킬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대답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용상 정답이 됐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B를 들었는데 에어컨 켜달라는 거랑 덥다라는 거랑 연관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내용이 와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모 치는 거예요. 찜찜하면 세모 치세요. 그리고 나서 A는 오답이었잖아요. 이제 C의 승부를 거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There are many terms in the contract라고 합니다. 이 term이란 얘기는요. 여기서 봤을 때 조항, 조건, 용어, 기간 이런 의미들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contract, 계약서잖아요. 계약서의 term이니까 아마도 조항 정도가 되겠죠? 조건 정도가 되겠죠? 아니 에어컨을 켜줄래 그랬는데 계약서에 조건이 많아요. 아니 에어컨 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계약서를 왜 써? 여기서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There are many terms in the contract. 그리고 여기서도 many terms contract 이건 들린단 말이죠. 요 단어들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봤을 때 너무 내가 단어를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오답이니까 일단 찜찜해도 세모침 B가 답이 되는 거고 리뷰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판단을 내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모 하나쯤은 괜찮아요. 어쨌든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질문 갈게요. Number 5. Who is in charge of maintaining our local parks? 이번에도 문장이 살짝 길어 보이긴 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없었고요. 그럼 누가 책임자예요? 유지 관리하는 거, 공원들 요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영어는요.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요한 걸 앞쪽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구야 책임자 유지하는 거. 요 정도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다 파악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기 한번 갑니다. A. A completely new hiking trail. B. Another parking space. C. The district supervisor, Ian Carver. 일단 되게 고마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오답 두 개가 먼저 나왔거든요. 봤을 때 꼬투리를 잡는 거야. 누가 책임자야 유지 관리하는 거 이랬는데 완전 새로운 하이킹 길이래요. 그러니까 길이 책임질 리는 없잖아요. 그죠? 대화가 안 되잖아. completely, totally, absolutely 이런 단어들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용 아니라서 오답이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자예요? 유지 관리했는데 또 다른 주차 공간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관리하냐고 대화 내용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parks, parking, 유사, 발음까지도 꼬투리가 잡히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오답이잖아요. 벌써. 그럼 일단 안 들어도 C가 답인데 봤더니 district supervisor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district supervisor는 지역 감독관인데 사실 이렇게 명칭을 예쁘게 안 해도 됩니다. manager, director, supervisor, executive 이런 애들은요. 다 높은 임원급, 높은 사람 관리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사람이라고 기억하면 편하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라고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심하실 거 후니까 역시 사람 나와서 정답이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나왔을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패턴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용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정답은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누가 책임자예요? 물어봤는데 관리실 가서 물어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장소가 나왔으면 오답이에요? 누가 책임자야? 관리실 가서 물어봐. 이거 대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패턴으로 나와도 대화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답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응용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질문 가는 거 아시죠? 갑니다. 어떻게 들어요?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나 네 단어 정도. 항상 여러분이 연습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세요. 세뇌를 시켜야 돼. 셀프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연습할 때 이게 익숙해져야 실전 가서 쓸 수 있단 말이죠. 들읍니다. Number 6. There's a problem with our internet connection, right? 지금 봤을 때도 되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목소리가 부들부들하게 쪼로로로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약간 이런 거 긴장하잖아. 가장 잘 들리는 거 한 번만 더. Number 6.
There's a problem with our internet connection, right? 지금 마지막에 right 이런 거는 부가의문문이거든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얘는 빠지고 추임새이기 때문에 앞쪽 가는 건데 problem, internet connection이란 말이죠. 아, 여기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터넷 연결 안 되지. 요 질문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대답을 가는 겁니다. 뭐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죠.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 가는 겁니다. A, I'll go and reset the device. B, A maximum of 10 interns. C, Yes, they can be downloaded for free. 재밌네. 보니까 이거는 좀 되게 참신한 대답이었죠. 야, 인터넷 지금 안 되지? 그랬더니 뭐래요? I'll go and reset the device. 제가 가갖고요. 리셋할게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보통 뭐 기계 안 되면은 뭐부터 하라 그러죠? 껐다 켜라 그러죠. 서양도 똑같아요. 가서 그럼 제가 리셋해가지고 올게요. 리셋 한번 해볼게요. 껐다 켜볼게요. 이 말이거든요. 대화 돼요 안 돼요? 지금 인터넷 안 되지? 제가 가갖고 껐다 켜볼게요. 됩니다. 대화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재 yes, no가 없거든요. 애초에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습할 때 좋은 건데 문제 풀 때는 yes, no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넣는 연습을 리뷰할 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써놨지만 yes가 앞에 있는 거죠. 안 되지? yes. 그러니까 I'll go and reset 해갖고 올게요. 이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B하고 C는 왜 오답인지를 보자고요. Maximum of 10 interns네요. 최대 인턴 10명이래잖아. 아니 인터넷이 안 된다는데 무슨 인턴이야. 내용 안 되고 인터넷 interns 이런 식으로 유사 발음도 걸려줄 수 있죠.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C, yes 나왔네요. 있을 때는 지우는 거거든요. yes, no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몸통 내용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봤더니 they can be downloaded for free. 공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대잖아요. 아니 뭘 다운할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안 된다니까 뭘 다운받아. 걔네가 누군지 모르고 인터넷 안 되는데 다운 안 되고 공짜는 뭐 관련 없는 말이니까 신경 안 쓸 거고 그죠? 그럼 오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A가 답이고 B, C는 오답이다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에서 세모치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듣고 대답으로 가면서 목소리나 발음 리듬이 바뀌는 이 시즌이거든요. 여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A에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세모 치면 돼요. 항상 확신이 없으면 세모예요. 오답의 확신이든 정답의 확신이든 없으면 세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승부를 거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뭐 만약에 진짜 A 세모를 쳤는데 B, C가 오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A가 답이구나 가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리뷰를 하면서 그래 답은 잘 찾았는데 왜 한 번에 답이라고 생각을 못했지? 원인이 뭘까를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고 이 쌓은 실력을 시험장 가서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공부하실 때 맞은 문제도 리뷰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틀린 것만 리뷰하는 우리 토익커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연히 맞은 문제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틀린다고요. 맞은 거든 틀린 거든 모두 다 리뷰하시는 겁니다. 공부 방법 기억해 두시고요. 자, 파트 마지막 문제입니다. 질문 갈게요. Number 7. Please send the trainees to the lobby to get their ID cards. 평서문입니다. 이 평서문이 사실 패턴러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 너무 패턴이 많거든요. 대답에 대한 패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리는 패턴을 깼죠. 패턴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대답하든 대화만 되면 돼. 혹은 오답 2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뭐 하래요? 이 교육생들 좀 보내줘. 로비로. 그다음에 뭐 해야 되니까? 아이디 카드 받아야 되니까 이건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문장이 길어질수록 보통 중요한 건 앞쪽에 둔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퍼펙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가자고요. 보내줘 얘네 여기로 한 요 정도 세 단어만 듣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나왔잖아요. 교육생들 좀 훈련생들 좀 혹은 걔네들 좀 로비로 보내줘 이랬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보자고요. 로비로 좀 보내주라. A, I learned that card game recently. B, Your train leaves at 2 p.m. C, They're on the way. 딱 나오죠. 지금 여러분이 듣기 전에 이미 답을 골랐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봤을 때 나는 I learned the card game recently. 나 최근에 카드 게임 배웠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트레이니 좀 보내달래 했는데 카드 게임 최근에 배웠지. 아니죠. 오답이죠. 내용 안 돼요. 또 ID card 그러니까 card game 유사 발음도 끼어 들어갔습니다. 유사 발음은 이번 좀 다른 데서 나왔지만 뭐 들리는 거 어떡해요. 오답이지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유사 발음 안 가도 내용으로도 이미 오답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생들 좀 로비로 보내줘 그랬더니 너 기차는 2시에 출발한대요. 아니 내 기차는 2시에 출발하는데 교육생들 로비로 보내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답답해. 그쵸? 이 파트 2는 대화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우들도 이거 녹음할 때 좀 민망한 경우가 있을 거야. 서로 이렇게 대본 보면서 녹음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약간 민망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 노고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이 역사적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야.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Chinese train 당연히 유사 발음 안녕 보냈어. 지금 A, B 오답이야. 안드로드 씨인데 뭐라고 하죠? They're on the way. 걔네 뭐 하는 중이야? 뜻을 모르겠네. 그래도 정답 일단은 오케이. 그쵸?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On the way 어디 가는 중이다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 교육생들 좀 로비로 보내줘. 걔네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겠어요? 당연히 집에 가는 중이겠어요? 로비 가는 중이겠지. 안 써 있는데요. 영어의 언어적 특성입니다. 영어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럼 말을 안 해요. 당연히 로비로 보내달라는데 가는 중이니까 로비로 가는 중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 발음이 약간 They're on the way. They're on the way. there. 이거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약간 뭉갰잖아요. 왜 뭉개느냐? 영어에서 발음을 뭉갤 때는요. 별로 안 중요할 때요. 상대적으로 안 중요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란 얘기예요? They're on the way. On the way 가는 중이야 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잖아. 야 그거 좀 보내줘. 보내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의 글자나 발음이 다를 뿐인 거지 사람 사는 대화는 생활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우리말로 해석만 잘 해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이미지 잡으면서 해주시면 Part 2도 생각보다 쉽게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Part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3는 일단 세 문제가 한 세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스키밍을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스키밍은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건데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뭐 어디 동사 위주로 뭐 명사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 어려워지긴 했거든요. 문법은 신경 안 쓰는데 단어는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스키밍 방법이에요. 그대로 한번 가보는 거죠. 자, 봤을 때 where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그럼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일해요? 보기 4개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야 질문이 어렵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질문을 봤는데 만약에 좀 어려워, 이해가 잘 안 가, 그럼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보기로 내려가세요. 어차피 보기 4개 중에 정답 하나밖에 말을 안 해줍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빨리 답 찾는 쪽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at a grocery store. 우리 식료품점이라 그러죠. 식료품점은 근데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에 식료품점 없잖아요.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식료품점의 이미지니까 동네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가 이 단어를 외울 때 식료품점이라는 글자를 외우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냥 동네 슈퍼, 먹을 거 파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 beverage manufacturer 뭐 만드는 데죠? 음료수 만드는 데입니다. 그럼 뭐 관련된 거 나오겠어요? 음료수 관련된 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 gallery, 갤러리죠 우리말로도. 그다음에 restaurant, 레스토랑이죠. 요건 어렵지 않네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관련된 걸 빰 고르면 되는데 자, 우리 part 3나 4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 파악하지 않을 거예요. 스토리 파악은 모르는 단어 발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공부의 약간 끝판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궁극적인 단계까지. 그러니까 그냥 한 문장씩만 볼 겁니다. 한 문장씩만.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업데이트된 디자인 프로포절이 있다 이거죠. 디자인 프로포절을 제안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보기 중에 뭐 디자인 관련된 요런 얘기는 아직 없단 말이죠. 근데 봤더니 우리
쪼꼬 우유래잖아요. 우리의 이 시즌 쪼꼬 우유래잖아요. 그 우리잖아. 우리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니까 소속을 나타낸단 말이죠. 우리 쪼꼬 우유면 나는 뭐 관련된 사람이에요? 쪼꼬 우유 관련된 사람이죠. 쪼꼬 우유 관련된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The logo for our seasonal chocolate milk. 그렇죠. logo our seasonal chocolate milk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들리는 것 중에 로고와 초콜릿 밀크인데 로고 관련된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초콜릿 밀크 관련된 데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봐요. 특히 로고 이런 거 나오면 막 디자인 팀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 있는 걸 골라주셔야죠. 없는 거를 왜 고민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문제 내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들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 쪼꼬우유 로고 디자인 새로 업데이트 해봤어. 자, what do you think? 뭐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죠. Here is the updated design proposal of the logo for our seasonal chocolate milk. What do you think?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우리 say about이거든요. say about은요, about 키워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about 키워드입니다. 우리 키워드라고 하면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키워드를 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타이밍 잡는 데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앞뒤에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키워드니까 아, 프로포저 뭐 제안했나 보다 하고 보기 중에 들리는 거 고르면 되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색깔 바뀌어야 되고요.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고요. 고객이 불행하대. 아, 너무 슬픈데 표현이. 고객이 불행하다는 얘기 뭐예요?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disappointed, 뭐 dissatisfied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고객이 불행해졌어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뭐 해야 돼? 내려야 돼 이 말인 거죠.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씩 가는 건데 봤더니 I don't think 생각을 안 합니다. 뭐라고 생각 안 해요? cheerful enough래요. 뭔가 발랄해 신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신나 안 신나? 안 신나는 거죠. holiday season. 이 명절 시즌, 쉬는 이 연휴 시즌인데 별로 이렇게 신난 것 같지가 않아. 보기 중에 있어요? 뭔가 신나 보이지 않아. 우중충해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어두워요. 뭔데? 밝아야 되는데 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much brighter를 썼거든요. 이 much는 많은이 아닙니다. 비교급 강조의 뜻이고요. 즉 다시 한번 색깔이 어두워 훨씬 더 밝아야 돼 이거거든요. 지금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색깔 관련된 게 있기는 한데 아직 뭐 더 밝아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바꿔봐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잠깐 기다리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요 문장 자체를 해석을 하면 조금 어려워요. 자, 색깔이 되게 어두워. 뭐 해야 되는데 어두운 거야? 훨씬 더 밝아야 되는 때에 지금 이 어둡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돼. 이런 말인데 이렇게까지 문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 들을 건데 가장 잘 들리는 단어가 포인트라고 파트 2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연결되는 겁니다. The color is very dark when it should be much brighter. 그죠? 자, color very dark should be brighter 이거 한 말이에요. 아, 색깔 어두워 뭐 해야 되는데 밝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색깔이 뭐 더 밝아야 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고. 물론 리딩에서는 여기서 골라야 돼요. 왜? 더 밝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리스닝은 그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조금 기다려 보자고. 그 뒤에 봐. 나 뭐 하고 싶어요? 다른 색깔 구성으로 한번 보고 싶대잖아요. 다른 색깔을 보고 싶대잖아요. 다른 색깔은 뭐예요? 색깔 바꾸라는 거잖아요. Different color scheme. 그거 보세요. different color scheme 하고 들리니까 아 이제 와서 색깔 바꾸라는 거구나. 빰 확신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정답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색깔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 바꿔주세요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을게요. I don't think it's cheerful enough for the holiday season. The color is very dark when it should be much brighter.
I would love to see it with a different color scheme. 그래서 계속 Part 2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Part 2는 문장 하나씩 들었죠? 얘는 문장 하나가 계속 이어 나옵니다.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가장 잘 들리는 한 3단어, 4단어 정도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이죠. 다음에 할 일은 이 스크립트 끝나고 나서 할 일입니다. 봤을 때 process of payment, 뭐 돈 내는 걸 처리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give a presentation, 뭔가 발표를 하는 거고요. 모델들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런 내용 중에 골라보면 되겠죠. 바꾸는 단어들 어려운 거 없었고요. 봤을 때 what about the image itself? 자, 이미지 그 자체는 어떤데? 자체로는 어떤데? 그러니까 색깔이나 이런 거 빼고 그 이미지 모양 자체는 어떤데?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I think it works. 괜찮을 것 같아. 이 work은요,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괜찮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기서 아마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뭐 그 자체는 괜찮고 색깔만 별로야라는 거죠. 그 다음에 I find it cute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문법적으로 어렵죠. 발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목적어 목적격 보어란 말이에요. 오형식일 때는요, 생각하다라고 여러분이 가주셔야 돼요. I find it cute. 다시 한번. I find it cute.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근데 I find it cute 들어갔는데 it은 잘 안 들리고 cute 이거 많이 세게 들리죠? 왜 세게 들리겠어요? 중요하니까 디자인은 귀여운 것 같다 이거예요. 디자인은 귀여운 건데 그래서 뭐 할 것 같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가 문제란 얘기예요? 색깔만 문제고 디자인 그 모양은 괜찮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기 중에 이미지 어때? 효과 있어? 귀여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말은 없거든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고맙고요. 내가 mention your feedback. 이야기할 거야. 피드백을 누구한테? 디자인 팀한테 피드백 얘기할게. 이 말은 뭐예요? 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자인 팀이니까 다른 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성긋지 맙시다. 같은 회사 다니면은 동료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이야기한다 해도 되지만 결국 우리 같은 회사 동료죠. 걔네한테 이야기할게. 정답 D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들 옛날에 많이 출제되어 봤단 말이죠. 많이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동료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우리 해커스 같은 경우도 토익, 뭐 토플, 일본어, 중국어, 뭐 탭스, 뭐 되게 뭐 IELTS, 뭐 팀들이 되게 많거든요. 남이에요? 아닙니다. 같은 해커스 동료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팀이 달라도 동료. 여러분도 그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at about the image itself? I think it works. I find it cute and it should be effective. Okay, thanks. I will mention your feedback to the design team. Number 8. 여기까지.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스크립트 끝났다고 탁 끊지 마시고요. 이 스크립트 끝나고 number이 나올 때까지 1.5초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고민하셔도 돼요. 근데 number 하는 순간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스키밍을 가야 돼요. 이 타이밍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 연습은 연습이고 실전은 실전이야. 이게 아니라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정기 토익의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타이밍까지도 딱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답하면 쭉 확인해 보시면 얘는 그래도 땅, 땅, 땅. 굉장히 좀 정답마다 간격이 좀 있죠. 이런 애들은 툭툭툭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따당 이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과감하게 여러분이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힌트는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질문 먼저 갑니다. 뭘 여자가 아침에 했대요? 뭐 했죠?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은 항상 중요하지 않아요. 질문은 1초 정도 안에 끊으셔야 돼요. 왜? 어차피 정답은 보기에서 나온다 이거죠. 샥 내려가는데 자 read 뭐 여기서 read가 아니겠죠 사실은? 과거형이니까 read라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일단 문제 풀 땐 중요하지 않아. 왜? 지금 뭐 read든 read든 상관없어요. 그냥 sales analyst 읽었구나 이러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요. received a call 전화를 받았고요. software update를 했죠. 우리 update의 뜻이 뭐예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업데이트라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최신 버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좀 업데이트, 최신 버전으로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met with a supervisor. 높은 사람 만났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 스키밍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빼놓지 않고 본다. 요 정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죠? 한 문장씩 갑니다. 근데 봤는데 나 아침에 전화 받았어. 어머나다. 바로 한 방에 나왔죠. 보기 중에 전화 받았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냥 가세요. 첫 문장에 벌써 나올 리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타이밍하고 출제자 타이밍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들렸다 싶으면 과감하게 가고 골랐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 사람한테 전화 받았는데 온대. 왜 온대요? 리뷰하러 온대잖아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러 온다 이거죠. 아마 투자 회사인가 봐요. 얘네 어디서 일하니? 그럼 아마도 invest company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기 중에 없으니까 안 고르는 거예요. 다시 들을게요. I got a call from our client, Miss Connors, earlier this morning. She's coming to review her investment portfolio. 그쵸?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툭 고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은 이렇게 의도 파악이잖아요. 아우 전 살 떨려요. 이 의도라는 말만 들으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의도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 파악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리스닝에서 유일하게 추측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맨바닥에 헤딩시키진 않아요. 이 인용어구라고 하는데 인용어구 앞뒤에 힌트를 줍니다. 양쪽에 다 있을 때도 있고 한쪽만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 사실 스크립트 그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보기를 조금 비틀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리스닝은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고요. 요거 집착하다가 다음 문제도 같이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보자고요. 자, it is very popular. 이 말이 나올 거야. 이거 되게 여기 인기 있어. 이 말을 왜 하느냐인데 첫 번째 보시면요. It may be hard. 어려울지도 몰라요. 뭘 to fulfill a request. 뭔가 부탁 들어주는 게 어려울지도 몰라. 이 말은 뭐예요? 부탁을 들어주는 게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거. 부탁 못 들어줄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요. B는요. 상품이요. 지금 더 잘 팔리고 있단 말이야. 예상보다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시간이 좀 걸릴 거래요. 배달 주문, 이 주문 배달해 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마지막으로 deadline, 마감일이죠. due date 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마감일 뭐 해야 돼요? 늘려야 돼요. 뭐 연장해야 돼요. 이런 말이겠죠. 자, 인기 있잖아. 이 네 개 중에 한 가지로 했을 텐데 보는 겁니다. 앞뒤를 좀 보셔야 되는데 Would you do me a favor? 자, 우리 favor 하면요. 호의 이렇게 많이 외우시는데 평소에 호의라는 말 쓰십니까? 저도 지금 되게 어색하죠. 호의 이래야 되거든. 왜? 저 한국어로 호의 이 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나도 한국어 발음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 풀 때 쉽겠냐고요? 아닙니다. favor, 호의 맞지만 그것보다는요. 도와줘.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와줘야. 좀 도와줄래? 뭘 도와줘요? reserve us a table. 테이블 예약을 한다는 건 무조건 식당입니다. 식당 예약 좀 도와줘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래요? 거기 되게 얘가 좋아하는 데래. 고객이 온대잖아. 좋아하는 데라서 거기 예약 좀 해줘. 그랬더니 야 오늘? 거기 인기 있는 데야. 한 연락은 해볼게. 자, 이거거든요. 지금 이 우리말 해석 속에서 여러분은 뭘 느껴지냐는 거죠. 야, 나 여기 예약 좀 해줘. 오늘? 거기 인기 있는 데인데? 이 말은 뭐예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보세요. 예약 좀 해줄래? 오늘 인기 있는 데야? 네, 연락해보긴 할게. 그 말은 뭐야? 해보긴 할 건데 안 될 수도 있어. 이거잖아요. 우리 이런 말 쓰지 않나? 예를 들면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오늘까지? 그 말은 안 될 수도 있는데 해보긴 할 거야. 이런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평소엔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쓴단 말이죠. 근데 토익은 그걸 굳이 글자로 표현해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말 쓸 때, 즉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얘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토익 졸업할 때까지만. 이거 되게 도움됩니다. 다시 한 번만. 야, 예약 좀 해줘. 아, 오늘 거기 좀 인기 있는 데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긴 할게.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Would you do me a favour and reserve us a table at the Green Palette? I know it's her favourite place. You mean for today? It is very popular, but I can try contacting them. Thank you. 그리고 나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보니까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뭘 준대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우리 준다의 반대가 뭐죠? 받는다죠. 그런데 그 두 가지는 같은 상황입니다. 남자가 주니까 여자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여자한테 준다 해도 되고 여자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문제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는 출제자 맘이지만 확실한 건 뭐죠? 어차피 정답은 보기 중에 들리는 거라는 거죠. 요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report, 레포트죠. 보고서라고 하셔도 되는데 우리 평소에 다 레포트라고 하잖아요. 꼭 영어 학원만 오면 보고서라고 하더라. 그냥 레포트라고 하십시오. 레포트. 그다음에 permit입니다. 이거 동사 아닌가요? 맞아요. 동사인데 명사도 됩니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이거 오늘 제가 리딩 얘기 좀 많이 하는데 팝 5에서도 참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permit 하면 허락하다니까 permission 하게 되면 허락이거든요. 명사형이 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우리 permit도 명사가 되는데요. 이때는 허가증이라는 가산명사거든요. 왜? 살 수 있는 물건이에요. 허가증은. 그래서 permit 혹은 permits 이런 식으로 복수형을 쓰는 거죠. 근데 permission 같은 경우는 허락이라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팝5를 푸는데 어머 빈칸 명사 자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보기 4개 중에 명사 아니네. 일단 제끼잖아요. permit 어머 넌 동사 제끼지 말라는 얘기죠. 왜 permit도 명사가 된다는 거. 리스닝을 공부하면서 리딩도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완전 럭키 리키죠. 한번 같이 보자고요. Could you also send me a summarized report of her current portfolio? 바로 나오네. 그쵸? 자, 뭐 좀 보내달래요? 지금 서머리 레포트 좀 보내줘래잖아요. 지금 보기 중에 레포트 보내줘 있어요? 있거든. 그럼 전 여기서 그냥 빰 갈 거예요. 레포트 보내달래잖아. 그럼 남자가 보내주겠죠. 꾸르시고 그 다음에 I'll do that afterward. afterward는 그 후에거든요. 지금 이게 순서가 이제 나오진 않겠지만 그 후에라는 거 뭐 한 후에요? 일단 예약 시도하는 거죠. 아까 그 식당 예약해달라고 했잖아. 그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레포트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물론 순서를 토익에서 따로 막 물어보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 거 툭툭툭이고 여기서도 레포트가 그 후에 하니까 뭘 먼저 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보기 중에 들리는 거 딱 가시면 되겠습니다. Could you also send me a summarized report of her current portfolio? I'll do that afterward. Number 11. 아까 뭐라고 했죠? 끝나고 이 타이밍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까지도 여러분이 잡아서 타이밍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이제 얘는 첫 문장에 바로 빰 나왔어. 과감함이 필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당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쉬운 건데 틀릴 가능성,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어떤 문제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어차피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비슷한 걸 과감하게 가는 연습을 하시고 리뷰를 통해서 그 격차를 점점 좁혀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파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